보라돌이. 이번 영상에서는 호오포노포노 마음 정화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명상이나 호흡법이나 108배를 하거나 오체투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호오포노포노라는 마음 이제 정화법을 제가 이제 소개를 이제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오포노포노 정화는 이제 네 마디 말을 계속 해주는 건데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해주는 거예요. 물론 소리 내어서 말을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이제 언제 어디서나 계속 해주는 건데요.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줘도 되고, 순서를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제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순서를 웬만하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왜 용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정화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제 어려서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갓난아기 때는 무한한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밉다라는 생각이 안 들죠. 물론 그런 생각도 안 들겠지만, 그러다가 한 3살, 4살, 5살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지 마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장난감을 이렇게 가지고 놀거나 위험한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하지 마라는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잘못을 하게 되면 이제 혼나기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오다 보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불만이 쌓이는 이제 그런 시점이 생겨요. 그냥 분명히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놀고 싶은데 왜 못 놀게 할까? 나는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렇게 혼을 낼까? 이런 식으로 자신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시점이 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거리감이 조금씩 생기게 되죠. 부모님하고도 좀 거리감이 생기고, 불만이 이제 생기기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투기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면아이라고 이제 우리 내면에는 내면 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 자신이 존재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우니필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면 아이라는 존재가 이제 그렇게 같이 커와요. 저희가 나이가 먹듯이 같이 커오다가 보통 5세에서 7세 사이에서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어떤 세상의 억압이나 이제 타인에 의해서 이제 혹은 나 자신에 의해서,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수많은 관념들에 의해서 억압이 되면서 그때부터 벽을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죠. 세상의 어떤 정해진 룰이나 통념, 이념, 이런 지식에 의해서 점점점 내 내면하고 멀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월을 살아가면서 30, 40 이렇게 50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는데, 정작 내면에서는 그걸 제대로 이제 성장을 못한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나는 뭐지? 라는 이런 회의감이 들고, 내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점점 드는 이유가, 이 내면에서는 어떤 바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면에서는 꼭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면에서 주는 답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실천하지 않게 되니까 그런 회의감들이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그런 피해나
어떤 상처를 이제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과를 받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그러니까 상처를 줬다고 살 때는 우리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내가 누군가의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아우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어, 그렇게 사과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눈에 딱 띄는 것들은 우리가 사과를 하면서 또 상대방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주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 보면 나는 피해를 분명히 입었는데 나는 상처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 역시 남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었는데 내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방식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그리고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리고 성격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되게 적극적이고 외향적이고 이렇게 이제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격도 다 다르고 어떠한 자신의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상대방을 위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위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남을 돕기도 하고 남한테 뭐 배려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의도는 선한 의도예요. 나름대로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그게 상처로 받아들일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거예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시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위해서 막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자기의 입장에서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선 자식을 사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다투다가 물건을 많이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맞았어요. 이런 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딱 봐도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아 이건 내가 너무 미안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에 띄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거의 듣지 못하고 살아옵니다. 의외로 우리는 사과와 용서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무려 이제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삶 속에서 살아오면서 사과를 받아야 될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사과를 상대방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못해가지고 점점 쌓여있던 것들을 내 스스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녹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타인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타인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욕을 받는 순간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구나,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순간 그거는 내면에게 상처로서 이제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욕을 했을 때 만약 내가
아, 저 사람은 지금 화가 나서 자기 감정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내가 이해해야지라고 판단을 했으면 내면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내가 욕을 먹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대부분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다 그러면 그 욕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었다라고, 내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내가 지금 욕을 먹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 스스로가. 그래서 내면 아이가 그 에너지, 그 판단의 에너지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상처를. 나도 모르게 만든 거죠. 물론 그 외부의 것들이 요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알고 보면 그 역시 내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그런 요구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걸 내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정화할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정화할 기회를 준 상황에서 저거는 내가 욕을 먹은 거야. 내가 지금 상처를 입은 거야 라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해버림으로써 내면에게 또 상처를 또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음, 사과를 받아야 될 상황,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쌓여서 지금 내면에 꾹꾹 이렇게 지금 막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계속 해주면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 그전에 들어야만 내가 마음이 좀 평온해지고 그리고 용서가 될 수 있는 말들을 내 스스로가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내 스스로가 그거를 정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왜냐하면 미안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이제 기회를 이제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써 그러면 내면에서 이제 용서해 줄게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용고사라는 이 순서를 왜 지켜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순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제가 이제 그 정화를 하다가 이제 그 느끼는 점은 뭐냐면, 미안하다라는 그런 거죠. 누군가와 멀어졌어요. 다툼이 생겨서. 지금 우리 내면과 멀어졌잖아요. 멀어진 상태에서 만약 사랑합니다라고 말부터 한다 그러면 느낌이 좀 묘하잖아요. 멀어진 상태에서 나는 널 사랑해라고 말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멀어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누군가 타인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랑 다퉜거나 뭐 자기의 아내와 뭐 혹은 남편과 많이 다퉜어요. 부모님하고 다퉜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관계이긴 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딱 한다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생각을 해보고, 아, 이거는 내가 미안하다고, 부모님한테는 죄송하다고,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돼서, 아, 괜찮다라고 용서를 받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그리고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순서로 흘러가는 게 저는 이제 옳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 안에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라는 이 모든 말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는 말만 하셔도 정화는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건 이 네 마디를 한 번에 그렇게 순서대로 해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저는 이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미용고사라는 이 네 마디 말을 왜 계속 해주면 내가 정화가 되느냐?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내면 아이가 나에게 벽을 이렇게 치고 있어요. 거리가 멀어진 상태죠. 그동안 내면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통념이나 지식이나 어떠한 이념에 이제 억눌려서 그대로만 살아온 거죠. 내면의 어떤 메시지를 따른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이념, 교육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계속 내면의 메시지를 무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획일성을 가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제 그런
오랜 기간을 이제 거쳐서 살아오다가 이제 미안하다는 말 내가 내 자신한테 하는 거거든요. 내 내면한테 이제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면은 이제 나를 알아주고 있구나. 나를 이제 알려고 하고 있구나. 나와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면 내면에서 점점 마음을 열어줘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맨 처음에 상처를 준 우리가 내면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관계 개선을 이제 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해주면 이제 내면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진다고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과 점점 가까워진다는 건 뭐냐면 내면에서 올려주는 것들을 이제는 믿을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생겨요. 어떤 느낌도 올 거예요. 아, 이게 너의 뜻이니라고 이런 느낌도 이제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면 이제 그걸 실천을 하시면 돼요. 조금씩. 그러면 내면에서는 점점점 더 많은 것들을 올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을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내면에서 올려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정화를 하게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정화를 해주면 그 고난의 의미가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내면에서 말해주고 싶은 어떤 다른 의미를 이제 깊은 어떤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지 않게 느껴지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선물이라는 개념을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1차적으로 이제 정화가 되는 원리를 설명드렸는데요. 그거를 이제 드리는 이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내면과 어떠한 이제 소통이 이제 단절된 어떤 부분을 열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내면을 하나의 어떤 존재, 하나의 타인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본 건데 또 다른 차원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말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모든 삼라만상에는 각각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든 뭐 어떤 동물이든 그걸 떠나서 바이러스든 전파든 이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이든 그러니까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에 따른 자기 주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성이라는 거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욕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욕을 딱 들으면 기분이 탁 나빠지잖아요. 1차적으로 그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자기 주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욕이라는 그 단어. 욕에도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 종류별 중에 만약 친구끼리 야 새끼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 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욕을 받아들인 친구가 과연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냐 아닐 거냐는 둘만의 관계도 있지만 그 욕이 갖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욕을 많이 했다고 쳐요. 그러면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 그러니까 친구와의 관계성보다 그 욕의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커버리면 그때 친구는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냥 아이씨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 들었을 때 뭐 부모님이 들었을 때는 화가 날 수가 있지만 친구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화가 안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성에 비춰서 봤을 때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일 이제 친구라고 하더라도 더 심한 욕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제 나한테 왜 그러냐는 식으로 이제 반발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욕이라는 그 작은 어떠한 말, 여러 가지 종류의 말에 의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각각의 단어, 각각의 문장, 각각의 말, 수많은 어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목소리의 어떤 억양들, 그런 모든 것들 그 자체에도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자기 주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불편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불편한 느낌. 그거는 그 단어는 그렇지만 그 단어에 그 말에 갖고 있는 자기 주체성이라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저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잘 생각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미안합니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미안합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미안합니다라는 자기 주체성을 갖고 있는 이 에너지 자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거죠. 우리 내면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리, 이 말에, 이걸 이제 떠올리거나 그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이 말이 어떻게 내 마음속을 작용을 시켜줄 거냐는 거죠.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할 때, 우리 내면은 그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을 해줬을 때,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마디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자체가, 우리가 이제 맨 처음 설명한 것처럼 어떤 관계성을 열어주고, 우리가 타인과 관계에서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상처는 받았지만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을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앙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해주면 풀리는 어떤 원리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정화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주문을 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각 종교나 혹은 뭐 그렇게 이제 주문 같은 형태로 그 주문만 계속 외우면 이제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혹은 어떤 마음이 정화된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 주문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들은 잘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욕을 표현을 하는 건 바로 와닿거든요. 욕을 들었을 때 바로 우리는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이 그냥 바로 그냥 깨어나 버립니다. 그 에너지에 바로 휩쓸려서 내 마음이 요동이 치죠. 그 욕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온전한 말이죠. 온전한 말을 계속 듣게 되고, 온전한 말을 계속 내 스스로가 하게 되면, 그 온전함에 의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기억들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 해주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 말을 해주면 될까? 이게 있고 무슨 과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이제 할 수 있는데요. 해보시면 압니다. 해보시면 그냥 힘든 상황이나 어떠한 정말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할 때 그냥 명상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명상이나 어떤 다른 방법들이 이제 조금 단점이 뭐가 있냐면, 명상을 해도 계속 떠올라요. 고통이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제 명상을 오래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는 말을 계속 해주면
그게 떠오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이제 그런 감정이 떠오를 때 그냥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선택을 해버리면 감정이 떠오르는 거에 집중이 안 되고 이 미용고사라는 이 네 마디의 말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다가 또 사라지고 감정이 올라오다가 사라지고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저 역시도 매우 힘들었을 때 자꾸 내면에서 부정적인 생각들, 내 아이의 잘못들, 과거의 어떤 죄책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제 그때 이제 미용고사를 저는 이제 접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되니까 감정이 올라오다가 멈추고 올라오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미용고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 감정들이 변해 있다라는 걸 이제 자각을 한 거죠. 6개월 만에 정말 지옥 같은 곳에서 다시 이제 온전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원리는 그 제가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는 우리는 관계를 내면과의 관계 속에서 내면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내면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했고 너의 메시지를 좀 무시했고 네가 지금 뭐 이제 보통 5세에서 7세인데 네가 그 정도에 멈추게끔 내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용서해 줬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이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이라는 어떠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관계 개선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는 각각의 말에는 자기 주체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주체성에 대해서 그 주체성의 어떤 에너지, 자기의 어떤 순수한 에너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말의 힘에 의해서 나의 어떤 오류의 어떤 기억들이 정화되고, 용서해달라는 말에 의해서 나의 어떤 상처나 부정적인 카르마들이 그 에너지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 거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인정받고 싶었던 어떤 인정 욕구가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이제 그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정 욕구가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인정 욕구가 해결이 되는 거고,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싶은, 그리고 어떤 존재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호오포노포노에서 이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네 마디 말을 통해서 정화를 하는데, 이것이 왜 정화가 되고, 그리고 왜 이 말만 하면 우리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오류의 에너지가 정화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안 될까, 뭐 이게 될까라고 어떤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 정말 감정적으로 힘들 때 이거를 이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네 마디 말을 마음속으로 계속 한번 해주세요. 단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만 해보시면 자신의 마음이 안정된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단 하루만 하셔도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이 한번 들게 되면 분명히 꾸준하게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면에서 내 자신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자신이 걷고 있다는 걸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미용고사라는 이 네 마디 말이 왜 정화가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